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수분의 역할과 그다음에 그 수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왜 우리가 근육량과 그다음에 근력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근육이라는 거는 그 안에 보면 단백질과 그다음 여러 가지 무기질 들어있지만은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수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분은 적당량이 우리 몸에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분이 부족할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증상과 또 수분이 너무 과잉 섭취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 수분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근육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단백질과 그 다음에 수분,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정도로 이 수분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육을 유지 내지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또 단백질을 섭취하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수분 보충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분 보충이 되지 않으면은요, 근감소증이 생길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래서 물 섭취량과 근감소증의 상관관계를 연구를 해보니까 하루에 정상 그룹은 1리터 이상을 먹는 데 비해서 근감소증 그룹은 하루에 800도 안 먹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물을 적게 먹으면은 근감소증이 생길 확률이 높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졌고요. 그 다음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몸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아시다시피 물이라는 거는 신진대사를 그죠? 정상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집중력이 저하되고 그다음에 만성 피로를 느낄 수 있게 되고 또 피부가 건조해지겠죠. 그다음에 또 장운동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변비가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복부 통증이라든지 경련이 올 수도 있겠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진대사에 어떤 저하가 오게 되고 더 심각해지면은요 기억력 감퇴라든지 그냥 만성 피로에 의해서 졸음 같은 거 오게 되는 게 바로 탈수의 증상, 물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도 결국 뭐냐면 정상적인 수분 섭취량과 근감소증 그룹의 수분 섭취량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요. 근감소증이 되면은요. 갈증, 그죠? 갈증을 일으키는 그 느낌 있잖아요. 갈증 조절 기전에 장애가 와가지고 물을 보충해야 된다는 걸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악순환이 되겠죠. 그죠? 수분이 부족해서 근감소가 오게 되고 또 근감소증이 생긴 사람은 또 수분이 필요하다는 걸 못 느끼게 되니까 더 안 먹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바로 악순환을 유발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근육은요. 근육에서 수분은 70% 이상이에요. 그 정도로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몸에 수분량이 많다는 거고요. 반대로 지방은요. 수분량이 10% 미만이에요. 다시 말해서 근육이 많은 근육질은 몸에 수분이 많아서 몸이 더 건강해지는 거고 지방이 많아서 비만인 사람은 수분량이 떨어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결국은 만성 물 부족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물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 어떤 세포라든지 이런 기능이 떨어지게 되게 되면서 결국은 근육의 어떤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효율이 저하되는 그런 악순환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충분한 수분의 섭취가 바로 근육세포를 증가시키고 근육을 성장시키는 데 가장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물을 마셔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우리 생명 유지에 위해서 수분이 필요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왜 수분을 충분히 먹으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 몸에 보면 수분을 조절하는 장기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장기가 뭐냐면 콩팥, 그죠? 신장이죠. 그 다음에 간, 그 다음에 폐, 심장. 결국은 뭐냐면요. 이런 장기들은 혈관에 의해 가지고 순환이 되잖아요. 이런 장기들의 어떤 문제가 되면은요.
물은 함부로 먹으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또 병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쪽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충분한 양의 물은 마셔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체의 60에서 70%가 수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여기 보면은 뭐 대부분 장기가 70 이상이잖아요. 심지어 뼈도 22%가 물이거든요. 그러면 이 수분의 역할은 여기 보시면 빨간 글씨로 뭐 체온은 조절하고 혈압을 유지하고 또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또 산소도 운반하게 되고 영양소도 운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역 물질을 운반하게 되고, 그러니까 신진대사의 모든 부분을 관여하는 게 바로 수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수분이요 한 1, 2%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빨리 물을 먹어야 되겠죠. 사실은 갈증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미리 물을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가 부족하면 혼수가 오는 거고요. 10% 이상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혈관이 콜랩스 돼버려요. 피가 모자란 증세가 되죠. 그럼 혈순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가장 치명적인 곳이 어디냐면 심장이에요. 그래서 심장으로 피가 안 가니까 심근경색 같이 와가지고 문제 아주 응급 상황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20% 이상 많이 떨어지게 되면 무조건 사망하게 되죠. 그 정도로 이 수분의 역할은 중요하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감소증이 오면은요 물이 부족하다는 걸 못 느끼기 때문에 더 안 먹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물을 먹어야 되느냐면요.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내 몸이 배출하는 수분의 양이 한 2.6리터 정도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는 대소변이에요. 대소변에서 1.6리터 정도를 이제 배출하게 되는 거고, 땀으로 0.6리터, 그 다음 호흡으로도 0.4리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최소한 여기 보시면 2.6리터는 자연스럽게 배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충분히, 그러니까 수분을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물 외에도 어떤 국이라든지 음식을 통해서, 과일이나 채소를 통해서도 우리 수분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루에 2리터 이상을 먹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죠. 그래서 수분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0.2분의 1리터 정도를 먹게 되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수분을 먹어야 되는데, WHO에서 이제 이야기하기로는요, 왜냐하면 사람의 키가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은 물 더 많이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몸무게에다가 키를 더해가지고 100으로 나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여기 보시면 68kg고 키가 172면 더하면은 얼마예요? 그래서 100을 나눠요. 그러면 240을 100을 나누니까 2.4가 되겠죠. 그러면 2.4리터를 먹으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면 아시다시피 금방 나타나는 거는 갈증이죠. 그 다음에 입이 바짝바짝 마르니까 침 분비는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냄새도 날 수 있겠지, 입냄새. 그 다음에 소변 보고, 소변이 아주 진하게 나타나게 되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입술이 뭐 각질이 생기고, 그 다음에 탈수가 심하면은요, 근육이 통증이 와요, 근육통. 그 다음에 편두통 같은 두통이 올 수도 있고, 어지러울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배가 고프거나 허기지거나, 변비가 오거나, 그죠? 그 다음에 울렁거리거나, 그리고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데도 체중 변화가 없는 경우 보면은 물을 안 먹어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런 미국 건강 매체에서 이야기하기로 우리가 물을 먹어라. 지금 언제 많이 먹어? 하루에 그래서 언제 먹는 물이 정말 좋으냐면은 일어나자마자. 그죠? 일어나서 한두 컵 정도를 마셔주면은요. 왜냐면 밤에는 우리가 물을 안 마시기 때문에 몸이 약간 탈수 상태가 돼요. 그래서 물을 딱 먹자마자 어떻게 되느냐면요. 위에 물이 들어가자마자 대장하고 바로 반사가 일어나서 장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 변을 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고, 또 체중 관리를 위해서도 바로 먹어주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또 식사하기 전에 물을 한 컵 마시고 식사를 하면 먹는 양이 줄겠죠? 포만감을 빨리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오후가 되면 여러분 피곤해지죠. 그죠? 그러면 우리 보통 뭐예요? 잠 오고 이러면 커피 마시잖아요. 근데 이때는 물 마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커피를 마시게 되면요, 소변을 더 보게 돼요. 그러면 이뇨작용 때문에 탈수 더 심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뭐야, 카페인 때문에 밤에 수면이 또 방해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다? 커피 대신에는 물을 마셔라. 그리고 아까 했지만 탈수가 두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수분을 보충하게 되면 편두통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는요, 갈증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먹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갈증이 생겼다는 말은 세포가 써야 될 물량이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먹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2019년도 스포츠 연구에 의한 보면은요, 운동 30분 전에 미리 한 컵 마시고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운동 중간중간에 물을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운동 끝나고 나서 수분 섭취를 하는 거고, 갈증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수분을 보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했겠지만 갈증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물 안 마시면 결국 지구력이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는요,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죠? 그때그때 미리 충분히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우리가 왜 지침할 때, 우리가 잘 때 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깨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전에는 물 너무 많이 안 마셔도 되는데, 근데 혹시라도 자다가 또 왜 목마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물을 옆에 두면은 또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아까 했지만요, 물은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건 약간 의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물을 막 너무 많이 마셔서 물 중독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물 중독까지 가는 경우에는요,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 중추신경이 그거를 물을 스탑시키라는 걸 못 느껴서 그런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나 물을 막 계속 하루에 5리터씩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물 중독이 되거든요. 보통은 잘 안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게 생기냐면 당뇨병 있는 사람. 들어보셨죠? 당뇨 초기 증상에 처음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은 갑자기 막 물을 많이 마셔요. 갈증을 너무 많이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소변을 많이 보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당뇨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콩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콩팥은 소변을 만드는 거잖아요. 콩팥에 문제 있는 사람 물 함부로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 다음에 간 질환이 있는 사람들.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심장 질환이나 폐 질환이 있는 사람도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에 문제가 있거나 또 부신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수분 양에 대해서는 전문의하고 정말 상의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요. 체내 수분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근육이라는 거는 단백질과 체수분이 합쳐진 거잖아요. 즉, 근육세포 안에 이게 들어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근육과 무기질을 합하면 이걸 뭐냐면 제지방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체지방을 제외한 나머지를 제지방이라고 그러고 이걸 합해서 체중이라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요. 우리 몸의 수분은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 다 세포 내에 있겠죠. 그러면 세포 내 말고는 세포 외가 되겠죠. 그럼 세포 외에서 제일 많은 건 어딜까요? 혈관 내잖아요. 그러니까 혈관 내에 있는 그 세포 외 수분인데 또 세포 바깥에 있으면서 혈관 바깥에 간질, 그죠? 여기 있는 걸 가지고 만약 이쪽에 만약에 수분이 많으면 이거 뭐가 돼? 몸이 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종이에요, 부종. 그래서 세포 내 수분이 있고 세포 외 수분이 있다는 거죠. 세포 내 수분은 세포 안에 있다는 말이고 세포 외 수분은 혈관 안에 흐르는 것과 세포 사이에 간질액에 있는 수분을 가지고 세포 외 수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세포 외 수분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몸이 붓는 거예요. 몸이 푸석푸석해지는 거. 눌렀을 때 안 나오는 상태 있죠? 그게 바로 부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종은 바로 세포 외 수분이 많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체수분은요, 세포 내 수분과 세포 외 수분의 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이 세포 외 수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죠? 세포 바깥에 있는 수분인데 이 세포의 수분의 정상 수치는요, 여기 보면 0.36에서 0.39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정상보다 높으면 바로 몸이 붓는다. 뭐예요? 부종이다. 이렇게 되죠. 부종. 그죠?
근데 아까 했지만은 근육량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근육은 안에 수분이 많잖아요. 근육량이 떨어지거나 영양이 불균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몸에 체수분의 변화는 없거나 감소하지만 세포 외의 수분이 증가해가지고 몸이 퉁퉁 붓는. 그래서 근육이 줄면 근육세포는 감소하고 수분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세포 외 수분은 늘어나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늘려라 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맞겠죠? 세포 내 수분을 증가하려면 근육량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건 아까 뭐 얘기했는 거예요. 세포 외 수분과 근감소증은 상관관계 있다는 거죠. 근감소가 심한 사람은 세포 외 수분이 많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보시면 악력, 그죠? 걸개근 지수, 신체 수행 평가, 근감소가 있는 사람도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감소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세포 외 수분이 많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세포 외 수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악력이 낮고 골격근 지수도 낮고 신체 수행 평가도 낮는 거예요. 근감소증 그룹이 또 심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생각 좀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근육량을 늘리는 거는요, 뭐예요? 몸을 붙지 않게 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된다는 거고, 세포의 수분을 줄이는 것도 된다는 거겠죠. 그런데 사실은 수분 대사의 문제되는 부종은요, 만성 질환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아까도 했지만은 뭐예요? 콩팥 질환, 심장 질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답답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부종의 원인은 세포 외가 증가하는 거, 외액이 증가하는 거고 간질액이 증가하는 이유인데, 부종이 생기는 일반적인 큰 질환이 아닌 경우는 뭐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그렇겠죠. 즉 오래 서 있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오래 서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리에 근력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하반신 부종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래 서 있는 사람이 다리가 붓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증상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하지에서 정맥순환, 피가 잘 통하는 거는 근육량하고 비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리 근력이 높은 사람은 다리가 잘 안 부어요. 근데 근력이 낮은 사람은 잘 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생리적인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외에 이제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자기 전에 뭡니까? 아주 짠 거 먹고 자면 아침 얼굴 퉁퉁 붓죠? 이해되시죠? 이게 삼투압 때문에 얼굴이 붓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염분 섭취를 하게 되면 결국 뭐예요? 삼투압 형성 때문에 세포 바깥쪽으로 이게 많이 나가서 얼굴이 좀 붓는 거고요. 밤에 왜 자고 일어나면 얼굴 붓죠? 왜 그러냐면요. 좀 어려운데요. 우리 몸에는요. 소변을 못 보게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한자인데 항이뇨 호르몬 들어보셨죠? 항이뇨 호르몬인데 이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데 좀 너무 어렵나요? 하여튼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요. 이거 왜 있을까요? 탈수가 되면 사람이 아까 죽잖아요. 그래서 조물주가 일정한 양의 수분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만든 호르몬이 항이뇨 호르몬. 그래서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는데, 항이뇨 호르몬이 주로 언제 많이 나오냐면 잘 때. 잘 때 이거 안 나오면 소변 보러 깨겠죠.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이 그때 나오는 거고요. 또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응급 상황이 됐을 때 소변 보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이 안 좋은 응급 상황이 되면 소변을 안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항이뇨 호르몬이 나온다. 그래서 이 항이뇨 호르몬이 사실 그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아겠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몸이 수분 순환이 잘 안 돼가 몸이 부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어디서 나와요? 부신 호르몬이죠. 부신의 질환이 있어도 몸이 붓는 거예요. 다 그런 이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했지만은 항이뇨 호르몬과 스트레스는요, 결국 뭐예요? 물을 저장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내 몸의 보호 기전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 아시죠, 여러분? 여성 호르몬은요, 이 에스트로겐이잖아요. 에스트로겐이 마찬가지로 몸을 붓게 해요. 그래서 그 기전은 뭐 조금 어렵게 적어놨지만 결국은 뭐냐면 이게 염분과 수분을 체내 저장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뭐예요? 배란기라든지 생리 전에 되면 몸이 붓잖아요. 그리고 또 여성 호르몬 들어가 있는 피임약 먹으면 몸이 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다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게 몸이 붓는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약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더 위험하고 또 더 전문적인 거는 바로 뭐냐면 콩팥 질환이 있는 경우. 그래서 신증후군이라든지 사고치 신장 같은 이런 게 있으면은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얼굴 퉁퉁 부어, 주로 어디에 얼굴 쪽이 부어요. 근데 오후쯤 되면은 이게 좀 빠지는 그런 증상이 있다는 거죠. 초기에 신증후군이나 사고치 신장이면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기로 가면은 심각하죠. 손을 못 보게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갑상선 이런 저하증이 생겨도 얼굴 붓잖아요. 그때는 얼굴뿐 아니라 하지가 다 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뚝 누르면은 어떻게 해요? 안 나오죠. 그죠? 그런 것 때문에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여기 앉을 때는 부신의 어떤 문제가 생겨도 몸이 부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간에서 뭘 만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을 만들거든요. 근데 알부민이 떨어지게 되면은요, 여러분, 간 질환 심한 사람들, 간 경화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떻든가요? 복수 생기는 거 아시죠? 복수라는 거는 혈관 바뀌면서도 복강 안에 물이 차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뭐냐면 알부민이 혈관 내에 알부민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전부 다 복강으로 물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가 차는 거.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몸이 붓고 복수가 차고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약물에 의해 가지고도 몸이 붓는 경우 있는데, 대표적으로 진통제, 관절염 같은 사람은 진통제 쓰면 얼굴 부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또 스테로이드제, 아까 피임약, 이뇨제 이런 걸 쓰면은 이 몸이 붓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지금 마지막 부분은 조금 의학적인 부분이라서 여러분이 지금 다 이해하실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몸이 자꾸, 그러니까 몸이 자꾸 붓는 사람들, 특히 콩팥 질환이 있거나 간 질환이 있거나 그 다음에 폐에 문제가 있어도 그래요. 그 다음에 심장에 문제 있어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은 심장과 콩팥과 간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폐하고.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 문제가 되면 다른 부분을 또 침범해가지고 증상을 악화시키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을 먹는 거를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있죠. 그죠? 하지만 정상적인 기능을 가진 사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충분한 양의 물을, 그죠? 먹어주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고요. 또 몸이 붓거나 이런 거를 예방하려면은요, 근육량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육량을 늘리면 근육세포 안에 충분한 양의 수분이 저장이 되고, 또 몸에 수분의 양이 많아야지만 신진대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또 살도 안 찌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밑에는 아까 제가 뭐 예를 들어 뭐 고혈압, 뭐 콩팥 기능이 떨어지거나 심장이 떨어진 우혈성 심부전이라든지 당뇨병이 있으면 몸이 부을 수가 있겠죠. 그거는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종 부분은 좀 의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하지만 뭐 이걸 여러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단지 우리는 건강한 우리들은 충분한 양의 물을 자주 마셔야 되겠다는 사실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